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토요일인데 장명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장명을 하고 있는데 문 두드려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가서 먹는 식당에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인데, 아이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 왔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따님이 30살 때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갖고 지금 오늘 요번에 34인가 그런데 임신이 안 돼서 혹시 그런 게 또 사주에도 나오냐고 이렇게 여쭤보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글쎄 병원에서처럼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기운을 봤을 때는 좀 그게 어려운지 쉽게 임신이 되는지 그런 건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따님하고 그 사위분이 유튜브를 좀 보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하여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다고 제가 한번 이제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시고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밥 먹으러 가서 한번 시간 있을 때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딸내미 이름하고 사주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내미 이름이 이뻐요. 고비연이요. 고비연. 왕비비자에다가 인연연자. 자, 고비연 딸내미가 사주가 정묘년 개축월 임신일 경자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목이 안 보이죠? 목이요? 또 있는 건 없잖아. 여기 하나 있네. 여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지배적인 기운은 금하고 수 기운이에요. 금수 기운이 여기 8글자 중에서 금수가 5글자, 내 기운을 빼가는 식신, 재성, 관성이 이제 3글자인데, 물론 이거는 이 개수에서 정확히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뭐 합의를 한다든지, 뭐 충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천간했을 땐 지지의 기운, 깔고 있는 기운이 약할 때는 그걸 이제 가감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하는데,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고 보실 때, 기본적으로 금수기운이 강한 사주예요. 특히 여기가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얼었다고 보시면 돼. 자, 여기 금이 얼었겠죠? 경금, 신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차피 금생 수를, 이제 수를 만들어주니까 수가 지금 자수, 임수, 계수가 있는데 더 많아지겠죠. 수량이. 그 많은 상태에서 이게 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주의 주인공도 몸이 얼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체온을 재면은 36도, 5도가 나오고 몸이 뜨겁고 피가 잘 흐르고 있는데 내가 왜 한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냉하다, 몸이, 특히 여성 같은 경우 몸이 냉할 경우는 모든 게 이렇게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걸 제가 이제, 그런 쪽엔 제가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보면은 냉한 여성분한테 기혈순환이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 대사 교란이 일어나고, 복부가 차갑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자율신경계 균형이 파괴되고, 그렇게 하면 여성 몸에서 이제 어떤 뭐 생리통이라든가 생리불순, 복통, 냉대화, 질염, 자궁근종, 불임, 수족냉증, 뭐 소화불량, 변비, 복부비만,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냉할 경우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은 사람들이 움츠리게 되고 감기 걸리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기온이 따뜻할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 사주의 특징은 가을, 겨울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운이. 자, 요참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결혼하셔가지고 임신, 즉, 아기를 이렇게 낳으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요걸 역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생아 낳을 때 어느 계절에 낳아야 좋냐. 원래 기본적으로 이 가을, 한여름엔 더우니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신생아는 3번은 힘들어도 조금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봄, 여름에 나시든지.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 혹시 이제 여아를 낳으면은 나중에 또 성장해가지고 결혼해서 또 임신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늦게는 이렇게 한겨울에 나면은요, 이 가을 기운하고 또 겨울 기운이 이렇게 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면 겨울 기운이 자하고 축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을 기운이고, 임수도 겨울 기운이고.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 기운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한랭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그래요, 가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한방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기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게 한랭한 몸으로 임신을 기다리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본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몸 아픈 데 없고, 그런데 왜 일반 산부인과에도 가면은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기라는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냉기라고 하죠, 보통. 한기, 냉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 엄마도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지금 한 4년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출산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30살 먹었을 때도 빠른 결혼은 아니니까 한 1, 2년은 이제 괜찮았겠지만 벌써 3년, 4년째 되니까 좀 초조하고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셨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운에서 보면 26대 운에서 결혼했는데 26대 운이요. 26이면 병진대운이에요. 병진대운. 요때 하늘의 기운, 이 태양은 참 여기 태양이 정말 필요한 이 사주에서. 그래서 이때 용신이 한겨울에 태어났을 때는요,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태양이 불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녹일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병은 잘 왔는데 지지의 진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신자진에서 또 물이 또 왕창 들어오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이, 자, 한겨울의 태양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이 한겨울의 태양의 빛은 그렇게 강하진 않죠. 열이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얼어있는 이 초목도 얼고, 이런 풀 같은 경우는 이 냉기에 꺼져버리죠. 약한 불이니까. 그 나머지는 다 물인데, 이게 물이 다 얼어있을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6대운, 병진대운에서 30세가 병신년이에요, 병신. 요것도 태양이 들어왔죠? 근데 요런 또 문제는 있어요. 요게 없는데, 대운에서 병이 왔는데, 또 세운에서 병이 오잖아.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태양이 2개 뜨면은 더 밝아지고 더 열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 태양이라는 거는 유일신이잖아, 우리가.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개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태양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2개 있을 때는요, 빛이 오히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밝아지는 게. 그러니까 열도 적게 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태양 이 작용력이 좀 약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결혼했을 때 결혼정년기의 그 시기적으로 운의 기운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병화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기운인데 2개가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간다. 연운을 보면은요, 연운을 보면 여기에 이제
21년 신축년인데 이게 가을 기온이 오면 또 물을 생성하죠? 지지의 초기오면 어떻게 돼? 이때 초기오면 다시 또 다시 한겨울에 기온이 오니까 지금보다 더 차가워지는 기온이 오죠? 그러니까 연호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대운, 세운에서 좀 좋은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면요. 결혼 생활할 때 그 뭐가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질 않아. 기운이. 그 다음에 월운을 보면 이제 병신년이죠. 요런 때는 지금 좋죠. 이렇게 병화가 와서 요거를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이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8월달이라도 이때는 어차피 더울 때니까 기본적으로 빛이 이제 아주 강하게 할 때니까 이때는 완전히 녹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지지에 또 신금이 왔죠. 이렇게 되면 또 물이 또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 병화로에서 녹인 어떤 물이 또 다시 또 금기운, 냉기운이 들어오니까 또 차가워진다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질 않고 냉기가 들어왔다는 거야. 자, 일진을, 오늘 일진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갑오일진인데 이때는 좋죠. 자, 자결하는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빛을 생해줄 수 있는 간목이 오고, 근데 이 간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수의 기운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이 수의 기운을 이제 설기시켜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간목이에요. 이 큰 목이 왔을 때 이 강한 물기운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요 하루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오늘 봤을 땐 수기운을 쭉 빨아당겨서 넘쳐있는 기운을 우리가 빼줬을 때 기운이 어떻게 돼요? 중화를 이루면 좀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름에서 보면은요, 고비연인데 이 좌우농행을 보면은 여기 화가 필요한 화가 왔어요. 여기에 꼭 필요한, 여기 있는 이 화는 지금 이 냉기에 꺼졌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것도 얼어 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토가 와서 이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와서 요거는 이제 간목이죠. 그러니까 이 수기운을 쭉 빼면은 태양이 떠서 그 다음에 요 물을 막을 수 있는 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제방에 큰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잘 자라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지금 그냥 이 태양이 이 나무가 없고 그 이 큰 물을 흙으로만 막아 있는 상태는 그게 물이 깨끗하지 않고요. 이게 탁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심겨지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결국 물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필터링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무를 심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자원오행이. 근데 음양의 이제, 조화를 보면은 여자인데 음이 하나하고 짝수가 2개. 참, 홀수가 2개야 되는데 홀수 하나밖에 없죠. 자, 이게 좀 음이 2개 있잖아. 이렇게 되면 조화가 지금 안 맞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발음오행도 여기 주면 토극수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비연, 이렇게 소리내서 부를 때 이게 혀가 약간 꼬인다는 거야. 혀가 꼬이면, 자,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 입에서 안 좋은 기운이 나간다는 거야. 그럼 그 기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 나쁜 기운을 받게 된다는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발음오행인데, 요것도 좀 안 좋게 흘렀고, 음양 조화도 지금 맞질 않고, 이 수리는, 이 자원오행은 잘 돼 있고, 요 수리는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배우자 자리가 이 공망인데, 여기 보면 이게 배우자거든요. 요 축이. 정관, 요게 남편인데, 남편이 내 주인공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얼어 있어서 물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이 물은, 이게 따뜻해야지 동식물을 키우는데 지금 다 얼어 있잖아. 그런데 이 남편이 자, 이 물을 얼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보면은 그렇게 남편 복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주인공이 추운데 나를 녹여줄 수 있는 불기운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관계 형성은 안 되죠.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재잖아, 재.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운이 이제 화인데 여기서는 남편은 이제 토기 때문에 이 토가 이 축토가 아니고 열기를 품고 있는 뭐 무토라든가 그런 게 좀 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한겨울에 얼어있는 흙이 남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한테는 나를 더 얼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추운데. 그래서 이 남편, 이 배우자 복은 이게 사주에도 그렇지만 이름에도 이렇게 안 좋게 나와요. 요건 조금 아쉬워요. 요 자체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사회생활 하는 데라든가 이런 큰 문제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본인 자리에 요 16획이 있는데 요 16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그 선비들이 있었을 때가 있죠. 그때 그 선비들의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 덕이 많고 인정이 있고 요 선비라는 그 계급 사회에서 그 선비 양반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성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렇게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남의 부탁을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한 번은 이용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16획이 있으면. 그래서 무능한 길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또 하는데 실제 16수는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즘 세대에서는 16획이 좋은 작용을 못 한다는 결과가 왜? 특히 요즘에 뭐 다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악의 거짓말도 하고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16획은 당한다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 여리고 또 정이 많기 때문에 박절하게 누가 뭐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점이 문제고 나머지 다른 어떤 수리는 나름대로 다 잘 돼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성씨지만 성씨인데 내가 꼭 필요한 이렇게 부를 제공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상덕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어머니가 요 10획이 나오는데 이 인성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인성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이 작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신금은 신자 반합이 되면서 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 지금 편인이 어머니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물이 이렇게 강한데 강한 물을 또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어렸을 때 물론 뭐 여자지만 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보통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내라 그래요. 즉 어머니하고 떨어져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어머니 기운이 아니어도 내 기운이 강하잖아. 여기도 이제 수기운이 많고 이 경금 말고 순수한 비경겁제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에 축 개신기니까 여기에 또 어머니가 숨어 있고 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는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딸내미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해. 엄마가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또 공망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사주하고 이름이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은 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몸이 이렇게 냉한 기운은요, 이게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봄, 여름 기운, 요 목이 봄 기운이죠? 화가 여름 기운이고, 요 봄, 여름 기운이 왔을 때 요게 싹 녹아가지고 임수가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만들었을 때 나무를 키운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이게 고비연 씨 몸에서 아기가 착상돼서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몸이 따뜻해지면. 그래서 운에서 보면은 지금 34세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이제 안 되면은 36살부터는 이렇게 좋게 들어와요, 기운이. 아래 위로 불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계속 30년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는
요때 36세부터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34세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1년 더 내년에 이제 35살에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36세부터는 따뜻한 불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집에서는 임신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잠자리만 하면 임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불안한 거야 오히려. 근데 여기는 아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임신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돼서 또 이렇게 사주상에서 봤을 때 냉한 기운이 많다 보니까 자궁이 차갑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적으로 한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셔가지고 뭐 한 보약도 좀 드셨을 거고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검진도 받아봤겠지만 어떤 기운의 영향은 이렇게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하고 냉한 기운이 왔을 때 일단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음식을 먹을 때 찬물 같은 거 드시지 말고요. 가능하면은 음식 중에서도 열기를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냉기가 들어오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양주라든가 소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거는 화기가 있죠, 화기. 그런데 맥주는 냉기를 가지고 있는 보리가 올려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여름에 맥주 먹으면 시원한 경우는 열을 어느 정도 내려준다는 거예요, 냉기가. 근데 그런 것도 참고로 봤을 때 뭐 술들을 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음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이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는 게 가능하면 그걸 많이 섭취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팩 있죠, 팩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수시로 규칙적으로 감싸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안타까운데 이제 고비현 씨 뭐 아직 여기 지금 34세니까 1년 또 노력해 보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36세부터는 이게 확연히 많이 들어오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기 좀 피곤하시겠지만 어차피 기다린 거 자꾸 너무 이렇게 본인 생각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